직무능력 업그레이드 정현경입니다. 21세기를 지식재산권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직업인들은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 습득해야 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저희 직무능력 업그레이드는 직업별로 또 직군별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하시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말할까, 또 어떻게 행동할까, 또 어떻게 꾸밀까 등 다양한 노하우를 함께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시간 함께 하시죠. 어떤 직종, 또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지 간에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의 석상에서 괜찮은 아이디어 하나 번지는 것도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데요. 따라서 아이디어 발산 기법이나 토론 방법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발산 기법 하면 브레인스토밍, 또 체크리스트 등 많게는 수백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활용에 가능한 기법 3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도 꽤 익숙한 브레인스토밍 기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브레인스토밍은 팀별로 널리 활용되는 아이디어 창출 기법의 하나로 1941년 광고 대리점 직원인 알렉스 오스본이 광고 관련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 고안됐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흔히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대안적인 해결안이나 개선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집단의 효과를 살리고 아이디어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켜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는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아이디어 회의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는 브레인스토밍. 그렇다면 이 기법을 적지적소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3M사. 이 회사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이란 타이틀을 놓치지 않게 된 데는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 3M이 지금까지 배출해낸 특허 상품만 해도 무려 500여 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무용품부터 첨단 기술 제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신제품을 쏟아낼 때마다 연속 히트를 기록해왔는데, 이처럼 3M의 신제품 개발을 둘러싼 신화의 이면엔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철학이 깔려있다. 실패를 비롯한 모든 시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우연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개발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3M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이라 불리는 비결이다. 자, 그렇다면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5명에서 1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을 선발한다. 그리고 리더와 기록원을 1명씩 선발한다.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리더가 문제를 정리한다. 그 사람들 그쪽에 데이터를 만들고 자기의 데이터를 만들고 나도 나 자신의 데이터를 만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리더는 원형으로 둥글게 앉아있는 개개인에게 차례로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의 시간은 가능하면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웬만한 안전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왔으면 평가를 한다. 비판 금지, 자유분방, 다다익선, 결합 개선. 브레인스토밍 진행 시 이 4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면서 실제 실습에 들어가 볼까요?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 각계각층의 직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여섯 명의 인원이 한 팀을 이뤄 한 사람씩 의견 개진을 시작했는데 상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자신의 직무 능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봤음직한 질문이다.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목표치가 설정이 되는 게 좋은 모두가 절실히 실감하고 있는 주제라 그런지 제각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또 다른 얘가 들어오는데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저기만 갖고 있죠. 생각만.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최후 그때까지 도달하게 되고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자살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발상의 전환을 여기서 잠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또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남의 의견을 열심히 경청만 하는 것도 안 좋은 회의 습관. 계약인데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목표만 교육생들마다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오류를 범하며 시간은 흘러가고 이렇게 토론하셨죠. 제가 쭉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먼저 지금까지 토론했던 내용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해드리고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합의점을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과정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비판을 금물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한 얘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논제가 됐든 간에 자유롭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더듬거린다 또는 나는 말 주변이 없다 뭐 이럴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다이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다이선. 무슨 얘기냐? 모든 얘기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단, 꼭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꼭 중요한 거. 본류와 떠나는 얘기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본 문제와 떠나는 얘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5명이 조가 돼갖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입자로 다 끊어주면 뭐가 돼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 과정, 체크리스트, 마인드맵 그 외에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은 한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문제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얘기는 가능한 30초에서 끊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끼리 말하는 사람만 꼭 하지 말고 서로 교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좀 함축해서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고 꼭 그렇게 해서 내용이 합당하다 그러면 패스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니 회의 분위기가 사뭇 진지해졌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하는 교육생들. 자기를 극한 상황에 몰아가서 웹이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여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의 구성원들 처음보다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했던 사람은 관대한 자세를 취하게 됐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게 급급했던 교육생 역시 상대방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포용력을 발휘했다. 말없이 남의 의견을 듣기만 했던 교육생도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쳐나갈 정도로 향상됐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이용해서 회의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집단 사고를 통해서 단시간에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고의 이화수분, 즉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됨으로써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결국 구성원 전원은 협동 작업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냄으로써 성취감도 맛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마무리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아이디어 발상 기법 중 가장 대표적인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기법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부터 함께할 기법은 체크리스트 기법입니다. 오스본의 체크리스트가 가장 대중적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기법은 여러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는 알렉스 오스본의 체크리스트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아이디어를 창출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찾고자 하는 문제 해결의 내용을 리스트를 통하여 조목조목 짚어나가면서 아이디어를 조정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체크리스트의 구성 요소는 크게 9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에 따라 사례를 적용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 체크리스트란 자, 첫 번째로 그럼 체크리스트의 구성 내용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고자 할 적에 이러한 목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도전은 자, 적합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냐. 자, 적합화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비슷한 물건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변경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있는 그 형태를 내가 변형을 해서 어떤 것을 변화시켜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요소를 얘기한다면, 첫째, 모든 그 물질에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 그럼 소리가 있다. 소리가 시끄러워. 나 잠을 잘 수 없어. 그렇다면 그 소리 나오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멜로디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냉장고 소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그때서부터는 자장가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확대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뭐냐면은 축소를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세 번째는 축소, 확대와 동시에 대체를 하려면 어떤 걸로 대체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안과 것을 바꿔본다 이거죠. 소재별로, 주제별로 모든 것을 조금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랬을 적에 서로 대비하고 결론을 도출시켜야 돼. 그러려면 모든 것,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재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소재나 주제나 모든 것을 재정리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리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역전시킨다 이게, 집어본다 이게. 항상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거나 내 자신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실수하는 요인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기가 목적한 걸로는 뒤도 버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만 가고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는 자, 이 모든 것에 총합적인 총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집계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모든 것이 결합되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체크리스트 보면 9단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업무도 한번 바꿔보시고, 또 내가 바꾼다면 내 직업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의 이론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봤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실제 디자인 회사 직원들을 모델로 삼아서 체크리스트를 짜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시행착오 과정이 뒤따르겠죠.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서 체크리스트를 나름대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냉장고 내외부에 컴퓨터 기능을 내장시켜 각종 메뉴를 편리하게 입력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능성 냉장고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기존의 기능성 냉장고에 또 다른 기능을 덧붙인 신개념의 냉장고가 탄생되기까진 수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했을 텐데, 기능성 냉장고 생산에 앞선 컨셉 회의를 체크리스트 기법에 따라 진행시켜보면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지금 우리가 냉장고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용도를 갖다가 어떤 기능을 갖춘 냉장고를 갖다가 새로 다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냉장고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냉동, 니치마켓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갖춘 냉장고,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냉장고를 갖다가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작성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토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으니까 이걸 각자 이걸 가지고 한번 작성들을 해보세요. 작성할 때는 본인이 느끼고 또 본인이 직접 집에서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쓰면 개선이 되겠다, 어떻게 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이 이제부터 디자인 업체 사원들이 기능성 냉장고 컨셉 회의를 체크리스트 기법에 따라 주재하기로 했는데, 토의에 앞서 개개인이 생각하는 기능성 냉장고 아이디어를 체크리스트 용지에 기록해보기로 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사장님이 어떠한 내용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였죠? 다른 용도로. 예, 냉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먼저 뭐라고 쓰셨죠? 제가 이거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독신자를 위한 어떤 새로운 용도의 냉장고, 그다음에 홈바 전용 어떤 냉장고가 쓸 수 있다는 거하고, 또 화장품 전용 냉장고라는 것도 지금 나와있지만 화장품 전용 냉장고, 그다음에 야채를 많이 선호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야채 전용 냉장고, 그런 맞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역시 그 용도가 다양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용도를 정했을 때는 그 용도에 맞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한번 돌아가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참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음료수만 따로 보관한다든가, 어르신들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옆에 주전자 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냉장고가 아니라 쟁반이 차면은 계속 그냥 주전자만 올려놔도 그게 계속 차지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의외의 생각 좀 많이 해봤거든요. 자, 이게 이제 재밌는 두 가지 경우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용도라는 것은 기능적인 용도로 볼 수도 있지만 사용적인 용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용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용적인 용도라고 볼 수 있어요. 참 획기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돌발적인 어떤 사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체크리스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사람 한번 또 볼까요? 어떻게 적었나요? 여름에 그러니까 냉장고가 차갑다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의 그런 찬 기운을 바깥으로 어떻게 빼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냉동 의자 같은 거를 만든다던가, 발을 시원하게 넣어놓게 한다던가, 그런 식의 그런 기호적인 용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했거든요. 예, 또 역시 그 세 번째 사람은 냉장고가 왜 냉장고야만 하느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냉장고를 기능적으로 또 사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참신한 발상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세 번째 그 사람이 제시된 것과 같이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달리 했을지 기술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상을 할 적에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에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거 과연 될까? 될까 하는 퀘션 마크로 찍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유로운 어떤 발성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람 볼까요? 여름에 옷이 좀 시원한 옷을 입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장으로 써가지고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잘 때 잠옷을 시원하게 보관했다가 여름에 입고 잘 수 있는. 역시 다섯 분의 생각이 자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냉장고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 생각이 다양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기능성 냉장고를 주제로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기법을 도입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봤는데요. 체크리스트 기법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둬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보상 기법 세 번째는 마인드맵입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이 야외 자연 관찰을 떠났을 때를 떠올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아이들이 관찰 용지 기록을 하면서 자연 연습을 하는 경우에 자주 활용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들은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이 마인드맵 기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해드립니다. 마인드 매핑은 일명 생각금을 만들기로 머릿속의 생각을 마치 거미줄처럼 지도를 그리듯이 핵심어를 이미지화하여 펼쳐나가는 기법으로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법으로 창안됐다. 마인드맵은 어휘 연상을 이용하는데 자기 자신의 사고 패턴에 관한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주고 아울러 창출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본격적인 마인드맵 활용에 앞서 간단한 단어 게임으로 워밍업을 해보는데 여행이냐 단어 여행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는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칠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자라는 단어를 하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의자 그러면 우리는 말 읽기 게임을 냈어요. 의자 그러면 자전거 거지. 예, 거지 집신 예, 집신 신발 발가락 자,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말 읽기 게임을 그동안 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 읽기보다는 이 시간에는 그 글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를 연결해서 나가는, 풀어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의자 있죠? 그러면 의자하고 연결되는 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책상, 의자가 있으면 책상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비행기에 사람이 앉으려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의자가 있어야 되죠? 선박에도 의자가 있어야 되죠? 자동차에도 의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가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 마인드맵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마인드맵 작성 5단계. 그 1단계는 중심 이미지를 잡아가는 단계로 중앙에 문제의 본질을 대변하는 중심어를 쓴다. 2단계는 주가지, 즉 주제를 잡는 단계로 중심어 가까운 곳에 선과 색상을 표시하고 주제별로 가지 위에 핵심 단어를 쓰거나 그림으로 나타낸다. 3단계, 부가지. 주제로부터 부주제로 관련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단계다. 4단계와 5단계에 걸친 세부 가지로 접어들면 부주제에서 더욱 상세하게 가지를 쳐나가게 된다. 세부 사항들은 이전의 부주제 가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준다. 마인드맵 작성 5단계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이걸 토대로 아이디어 회의에 적용해 보도록 하죠. 앞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 회의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게임을 했듯이, 자, 그러면 전화기하고 연결되는 단어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장님부터. 전화기하고 연결된 단어? 듣는다. 마인드맵 방법론에 대해 아직은 익숙치 않은지 쉬운 단어에도 머뭇거리는 사원들. 명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다. 예. 그러면 귀. 핸드폰. 예, 전화기, 핸드폰. 버튼. 예, 버튼.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테이블이라는 걸 놓고서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꽃병.
연상 단어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갈 때마다 사고 패턴의 방향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게 전화기라는 걸 의도로 했는데 테이블로 갔을 적에 다시 그 중에는 전화기라는 것이 다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발견해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고 마인드맵으로 나갔을 적에 항상 자, 이렇게 연결됐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수많은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상품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 기법의 이론과 실제를 다각도로 터득해본 사원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정리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익숙해진 듯한데 지금껏 실무 작업에서 숱하게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해왔지만 좀처럼 적용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본 소감은 어떨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어떤 생각들을 항상 놓치거나 어렴풋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고 또 남의 생각들이 어떤 건가를 또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고요. 지금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늘상 해오지만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려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서 다시 결과물과 다시 돌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다양하게 주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원들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생각 자체가 좀 더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통해 가지고서 좀 더 정립화되고 아니면 좀 더 새롭게 접근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인드맵의 실제를 익혀봤고요.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점들은 어떤 건지 체크해볼까요? 직무능력 업그레이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이디어 발상 기법 중 대표적인 세 가지 브레인스토밍, 체크리스트, 마인드맵 이 기법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법들은요 꼭 단독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회의의 주제나 내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회의 책상에서 잔뜩 인상만씩 부리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기법들 잘 활용하셔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회의를 주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직장인들을 위한 실용적인 업무 향상 메뉴를 제공하는 직무능력 업그레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